자, 오늘은 그 초급 챕터 7번이고요. 그 터파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터파기는 대략 뭐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트렌치 굴착이라고 하죠. 이렇게 줄파기라고도 하는데 길게 어떤 배수로라든지 배관 작업하는 길게 파는 방법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그 모두 파기라는 거 하고 그 기둥박기 그 터파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뭐 전문 뭐 이렇게 용어로는 또 뭐 샤프트 싱킹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좀 2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모두 파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저희가 그 뭐 공장터라든지 집터를 할 때 그 기소를 친다 그러죠. 그러기 전에 뭐 줄파기랑 이렇게 혼용을 해서 이렇게 뭐 파는 경우가 이렇게 부분 그 자리를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뭐 이를테면 또 기둥박기 같은 경우는 어떤 말 그대로 어떤 기둥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쓰는 그런 터파기가 될 것 같고요. 그 한 가지 좀 시연해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터파기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어떤 그 터를 이렇게 파기 위해서는 굴착기가 어떤 그 자리 선정을 굉장히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게 사실 어떤 위치에 가서 잘 서는 거가 일이 한 반 정도가 그냥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볼 정도로 이 서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얘가 주행을 하면서 계속 한 자리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파야 되는데 그 동선을 잘 짜는 것이 그 사실은 그 어떤 일에서 가장 좀 중요한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모두 파기에서는 제일 처음에 한 3가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각형에 대해서 이제 모두 파기에서 사각형을 파게 될 건데, 사각형인데 좀 넓고 이게 장비에 비해서 조금 넓은 거가 되겠죠. 장비에 비해서 조금 넓고 좀 얕은 터파기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좀 좁고 깊은 터파기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은 그 깊고 넓은 터파기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이제 모두 터파기 말고 샤프트 시팅이라 그래서 그 기둥박기는 그냥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카메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지금 바닥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봤어요. 저런 사각형 모양 형태로 해서 대략 한 30cm 정도를 굴착을 해서 이제 모두 파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모두 파기를 하거나 이런 관점, 터파기를 하는 관점에서 그 실은 어떤 그 이 터파기에다 좀 관점을 두지 마시고요. 장비의 운용,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것에서 좀 관점을 두시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현장 가면 좀 훨씬 복잡해지겠죠.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장비 관점에서 대략 그 터파기를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약간 넓고 이제 얕은 터파기, 그러니까 1번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크게 그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로 서서 그냥 파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장비가 가로로 서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 첫 번째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이제 터파기를 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는 지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서 그냥 나오면 될 테고요. 계속 파서 나오면 될 테고,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생기게 돼요. 이렇게 생기면 무슨 문제가 냐면, 이렇게 파게 되면 지금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려면 스윙이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이쪽을 팔 때도 그냥 파게 되면은 직선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죠. 그냥 파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니까 이 결국은 뭐냐 하면 터파기를 할 때 장비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이 스윙이 되는 이 가운데 이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항상 부채꼴로 파지게 돼요, 장비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의를 하셔서 파셔야 되는데, 그 가끔 현장을 가보면 어쩔 수 없이 꼭 이렇게 서서 이렇게 파야 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모두 파기를 다 보여드리긴 좀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이런 상태라서 한쪽은 지금 부채꼴 모양이 되는 거를 감안하고 한쪽은 딸 거고요. 한 번은 얘가 가로로 서서 정확히 들어가서 직선으로 따는 거를 한쪽은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터파기를 할 건데요. 파다 보면 이 흙이 토사가 막 이렇게 반만 먼저 팔게요. 토사가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팔자리를 먼저 살짝 긁어서 선을 걸었거나, 실제로 현장 가면 페인트를 표시를 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먼저 그 팔자리를 미리 이렇게 먼저 좀 긁어서 분명히 경계를 좀 내가 알 수 있도록, 흙이 덮여도 알 수 있도록 먼저 좀 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작업하기 전에. 자, 이제 벽 쪽을 따기 시작을 할 건데, 자, 파서
이제 한쪽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가는 과정에서도 흙이 막 떨어지게 되니까 줄을 쳐놓은 게 보이지가 않게 될 수 있으니까 먼저 경계가 되는 라든지 줄이 될 부분을 미리 좀 먼저 살짝 긁어놔서 내가 파는 도중에도 경계를 잊어버리지 않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미니 굴삭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하면 붐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저쪽 그 끝단을 닿게 좋은 부분이 있지만, 뭐 대부분 굴삭기들이 다 붐 스윙 기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최대한 붐을 이렇게 가운데로 놓고, 그냥 이렇게 파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조금 뒤로 조금 물러나야 저쪽 끝단이 직각으로 파기가 조금 좋아지죠. 그 끝면도 한번 이렇게 다듬어 주셔서 흙이 좀 떨어지는 거를 좀 방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보통 텁하기는 대버캣보다는 그냥 본버캣이라고 하죠. 본버캣으로 하시는 게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이 혹시 딱딱하거나 그럴 경우에 대버캣이 끝이 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텁하기는 대버캣으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본버캣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 때는, 자,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요. 지금도 이렇게 끝을 팔 때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붐, 암, 버켓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했던 동작이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스윙과 암과 버켓과 네 가지 동작이 같이 쓰여야 지금 상태에서는 저렇게 이쪽으로, 제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끝까지 파고 오다 보면 그 흙이 지금 얕은 상태에서는 이 밖으로 넘어오는 게 지금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다시 안으로 넣었다가 이제 그 속에서 파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경계를 대충 찾아놓고, 그리고 끝이 너무 깊이 찔러서 끝이 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블레이드를 살짝 산으로 안쪽으로 살짝 넣을 거예요. 어쨌든 장비를 하면은 실제로 파는 것보다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끝을 좀 만지거나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제일 많이 들어가게 돼요, 결국은. 많이 퍼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씩 파서 내셔야 돼요. 실제로는 이런 경우를 하면 이제 흙이 막 부서져 있는 상황이니까 대버켓을 써서 하겠죠. 근데 그냥 오늘은 어차피 시연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끝까지 본버켓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최대한 부착기가 나오기 전에 그 작업 장치가 버켓이 닿는 한도 내에서는 바닥을 최대한 잡고 나오시는 게 좋겠죠. 지금 이 바닥 같은 경우도 옛날에 석분이 붙어서 다져놨던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안 파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요. 밖으로 꺼내낼게요. 조금 시간이 바쁘니까.
어떤 거를 파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유압을 하나 쓰고 두 개 쓰고 세 개 쓰고 네 개 쓰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작업이 되고 이제 그런 거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대략 이렇게 마무리를 그냥 짓고요. 자, 이렇게 일단 세로로 서서 그 모두 파기 하는 거를 이렇게 반쪽만 먼저 보여드렸고요. 지금 신경 쓰여서 하셔야 될 것들이 저쪽 끝면하고 이쪽 끝면은 겉개시 잘 들어가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파보면은 일직선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조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안에 내부의 사각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게 되니까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사각형이 나오도록 파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얇고 넓은 텃밭에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리가 상황이 여유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장비가 이렇게 가로로 서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 직각면이, 여기가 시작되는 이 직각면을 똑바로 그냥 긁어낼 수가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절약이 많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자리가 여의치 않거나 그렇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엔 가로로 넣어서 파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지금 제가 좀 전에 파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파면서 지금 트랙이 들리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장비 매뉴얼에, 아마 운전자 매뉴얼에 보면 장비 하중을 이렇게 실어서 부착 작업을 하지 말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렇게 막 들려서 하는 건 좋지 않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딱딱한 땅을, 지금처럼 딱딱한 땅을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들리게 되는데, 되도록 좀 안 들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이동을 해가면서 파게 되면 훨씬 겉개시 일자를, 선과 일자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장비가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팔 수 있으니까 훨씬 직각을 파거나 이렇게 선을 따라서 그 선을 따라 파기에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하실 거는 한번 파고 나면 뒤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야 돼요. 팔 길이가 이 안쪽으로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뒤로 한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동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작업 장치 길이가 버켓이 저까지 닿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이렇게 처음에 팔 때 어느 정도 아예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마무리를 좀 짓고 나오시는 게 그러니까 마무리를 좀 짓고 나오시는 게 좋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마무리를 져 놓고 그런 다음에는 장비가 뒤로 조금 나갔다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뒤로 물러서 작업 공간을 좀 확보를 할 거예요. 자, 기울어지는 거는 블레이드를 살짝 보상을 좀 해주고, 이런 정도 했으면 뒤로 다시 한번 물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는 버켓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 멀리 가서 조금 작업하기 좋을 때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도 장비를 항상 좀 똑바로 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똑바로 서야 이게 똑바로 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비를 똑바로 세우셔서 수평을 맞춰서 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장비를 똑바로 세우시는 거는 가장 중요하고요. 자, 저렇게 돌멩이가 하나 나오고 나면 그 자리가 푹 파이게 되니까 살짝 다시 메웠다가 원래는 뒤로 한번 쿵 눌러주면 좋겠죠, 버켓 등으로.
바깥에 있는 흙을 이쪽으로 긁어 올 거니까는 장비가 이쪽으로 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3.4m, 4m 조금 안 되겠네요. 4m에 한 2.5m에 깊이는 30분 정도를 이렇게 사각 터파기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운데 서서 이쪽을 이렇게 파게 되면 저 선을 따라 이 장비는 쓴 상태로 어떤 이렇게 그 지면을 파게 되면 제가 앉은 기점으로 항상 이렇게 부채꼴로 팔 수가 이렇게 파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파게 되니까. 그래서 부채꼴로 안 팔려면 얘가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긁어내야 되는 면을 좀 주의하면서 파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현장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쪽은 그렇게 보여드렸고, 실제로 정석대로 판다라면 장비 트랙이 이렇게 서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파게 되면 직각을 잡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파는 경우가 파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어떤 이 터파기에다 관점을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장비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관점을 두는 거니까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위주로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처럼 보여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모두파기에서 두 번째로 그 조금 좁고 긴 사각형 이제 그 터파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유의할 시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한번 파고 나면 다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파서 나올 때 마무리를 좀 지어서 나오시는 거 하고, 조금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요 넓이하고 대략 요런 정도, 지금 보시는 요 정도 넓이로 해서 조금 깊이 파고 나가게 될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똑바로 쓰는 게 사실은 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똑바로 서야 똑바로 팔 수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똑바로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좌우 수평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좀 잘 쓰셔서 항상 작업을 하시고요. 바가지 3개 넓이만큼을 파서 나가게 될 건데, 이게 저희가 여기를 다시 들어올 지금 장비 폭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를 좀 아예 나가기 전에 지어놓고 나가게 되면 다시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훨씬 좀 좋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좀 미리 이렇게 저어 놓으시는 게 나을 것처럼 보이고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파다 보면 이쪽을 파게 되면 약간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쪽을 파게 되면 장비 중심으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귀삽이라 그러죠. 그거를 좀 이용을 하시면서 작업을 좀 항상 하셔야 될 것처럼 보이고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하시면 좋아요. 수직으로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장비가 조금 멀리 서야 되고요.
그 나라시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평탄할 때 그 쓰는 철판이 앞에 붙어 있어서 조금 땅을 파이, 지금처럼 딱딱한 땅이 나오게 되면 좀 잘 안 파이게 되죠. 끝면이 수직을 되게 만드시는 게 조금 중요해요. 보기가 많이 좋아지겠죠. 끝면이 수직이 되려면 장비가 가깝게 서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조금 멀리 떨어져서 쓰셔야 파기가 좀 좋아져요. 편의상 대략 이런 정도 바닥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나오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옆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귀삽이라 그러죠. 옆에 그 버켓 옆에 붙은 저기 그 귀처럼 생긴 아이로 녀석으로 이렇게 옆을 좀 다듬어서 그거를 좀 작업을 마무리를 면이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제 뒤로 이동을 할 건데 뒤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버켓이 여기 닿지 않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마무리를 아예 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게 좋아요. 다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가셔야 되고요. 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파게 되면 자꾸 이쪽으로 부채꼴로 안쪽으로 이 센터 기점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귀삽이라는 걸로 옆을 좀 많이 긁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직선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많이 긁어서 스윙을 같이 쓰면서 이제 그거를 좀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조금 깊은 거를 팔 때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제 마무리를 질 때예요. 굴착기는 이를테면은 버켓이라든지 암이라든지 항상 그 센터를 기점으로 원운동을 하는 애들이라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직각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그냥 파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둥근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 속에서 직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파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죠. 네, 찔렀다가 뒤로 빼서 이렇게 가고요. 찔렀다가 뒤로 빼서 아까처럼 얕은 곳을 그냥 밖으로 빼서 도는 게 빠르니까 밖으로 빼놨지만은 그걸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버켓이 그 안에서 다 담아지게 되죠. 그래서 직각 만드는 것만 신경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보셔서 귀삽이나 지금 이제 평상시는 이제 푸스로 한다면은 저렇게 나라시판이 아니라 귀삽으로 긁게 되겠죠. 귀삽으로 긁어서 찔렀다가 뒤로 살짝 빼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게 결국은 저희가 뭐 유압을 하나 쓰고 두 개 쓰고 다 뭐 그렇게 했던 처음에 했던 다 그런 동작의 그냥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깊이가 달라지면 그 바닥을 잡는 동작이 평지에 지면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위에서 보게 되면 지면이 수평이 좀 잘 내려가서 보는 거랑 운전석에 앉아서 보는 거랑 좀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작업을 연습을 좀 하시면서 실제로 내가 이 운전석에 봤을 때 수평을 좀 맞춰본다고 맞춰보고 실제로 내려서도 진짜 실제가 수평이 되는지 그런 거를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운전자 관점에서는 지금 이 버켓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 좀 감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버켓 끝이 조금 잘 보이려면 뒤로 한번 물러나서 요쪽을 좀 약간 치우게 되면 버켓 끝이 좀 훨씬 좀 잘 보이게 되죠.
자, 이제 그 두 번째로 조금 좁고, 그러니까 깊고, 그 긴 그 터파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 이제 그 세 번째 깊고 넓은 터파기는 사실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를 그냥 응용해서 같은 맥락으로 그냥 같이 파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따로 시연을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니까 그거는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터파기 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의외로 이거 작은 걸 그냥 토만 그 땅만 이렇게 파는데도 어떤 장비가 쓰는 자리라든지 가는 동선이라든지를 좀 항상 잘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이게 조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팠던 곳을 대매우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대매우기는 이게 결국은 장비는 당기는 힘이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 흙을 당기게 되면 내 쪽으로만 흙이 오게 되니까 조금 그 장비가 결국은 저쪽으로 지나가서 흙을 당겨야 돼요. 그러려면 장비가 들어갈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그 흙을 좀 앞쪽으로 이렇게 놔서 장비가 앞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작게 흙을 놓는 순간에도 장비가 들어가면서 좌우 수평을 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좀 일을 할 때 도움이 좀 돼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서 오다 보니까 흙을 오게 되면 항상 왼쪽이 저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걔를 좀 치우고 앞으로 밀어놓고 뒤로 갔다가 삼라를 내리고 앞으로 가서 그죠? 이렇게 오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기울어진 거는 블레이드로 이렇게 기울기가 보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흙을 당겨오게 되니까 당겨오는 쪽으로 이렇게 대매우기를 하시면 될 것처럼 보여요. 모든 일은 항상 그 장비가 갈 동선하고 그 굴착기는 대부분 흙을 잡아 당긴다는 거를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작업 동선을 좀 잘 짜시면서 하면은 좋겠네요. 자, 장비가 다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게요. 당기게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흙을 당겨야 되겠죠. 지금처럼 장비가 조금 또 삐뚤어지게 되면 삐뚤어 파지는 건 있는데 카메라가 있어서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뒤로 갔다가 그리고 흙은 한번 파놓게 되면 생각보다 양이 조금 늘어나게 돼요. 흙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략 그 마사 같은 경우가 한 1.2배 정도 는다 그러든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대매우기를 끝을 내고요. 자, 이번에는 그 샤프트 싱킹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샤프트가 어떤 축 같은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짜리 박는 곳을 이제 파는 거를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통상은 뭐 기둥마다 좀 틀리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기둥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협소 버켓을 가지고 한번 좀 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버켓을 차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한번 팠던 땅이라서 옆이 많이 무너져 내릴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 파는 방법이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 기둥짜리를 파는 경우는 이렇게 그 굴착을 할 때 긁어내듯이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한 곳을 굉장히 깊이 이렇게 찔러야 되겠죠. 한 곳을 찔러서 이렇게 놓고요.
한 곳을 찔러서 놔야 되고요. 한 곳을 찔러서 앞으로 암을 서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동을 하고 나서 그대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잘 가해지는 그 굴착 방법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파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직각을 많이 만들어 내려면 장비가 너무 가깝게 쓰면 되지 않고 조금 멀리 서야 보시는 것처럼 그 버켓을 제꼈을 때 최대한 좀 직각이라든지 저쪽 안쪽으로 좀 들여 팔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각도를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기둥 같은 거를 받거나 그러는 경우라면 바닥을 막 고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별로 없고요. 실제로 이제 그 콘크리트가 그 이제 하부 쪽에 만들어진 기둥을 막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협소 버켓보다는 본 버켓을 가지고 조금 넓게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넓어질수록 그 파기가 더 쉬워지니까 지금은 조금 협소 버켓을 가지고 그냥 밑에 콘크리트가 없는 일반 기둥만 그냥 박는 거를 한번 타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개를 파다 보면 처음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몇 센치나 파야 된다는 걸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내가 버켓에 들어간 양을 보고 몇 센치 정도가 되는지를 가늠을 하셔서 계속 다음자리를 파가는 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그 기둥짜리 파는 것까지를 이렇게 그 텁하기를 보여드렸고요. 비교적 좀 단순한 작업이기는 한데 이 그 작업 시간이 어쨌든 뭐 생각보다 이렇게 짧게 가는 애들은 아니라서 조금 영상이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기본적인 거니까 이렇게 그 텁하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